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아시아 대표팀들의 돌풍이 연일 이어지며 전 세계 축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아시아 소속 국가들은 모두 6경기를 치르면서 2승 3무패라는 성적을 기록했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오랫동안 세계 축구를 지배해온 유럽 세력은 예상 밖의 부진에 빠졌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스페인마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며 유럽 전체 성적은 3승 5무2패에 머물고 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그야말로 아시아 축구의 존재감을 새롭게 증명하는 무대로 변하고 있는 분위기다. 과거 아시아 팀들은 유럽 강호들과 맞붙을 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많았다. 제한된 기회를 활용해 결과를 만들어야 했고 신체 조건에서도 열세가 있었기에 승리를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맞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월드컵 역사상 보기 드문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경기를 치를 것이라 전망했다. 더 나아가 유럽에 배정된 16장의 출전권조차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본과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스위스 역시 카타르를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다. 튀르키예는 호주에게 패배를 당했으며 스페인은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에게 발목이 잡히는 충격적인 결과를 남겼다. 그동안 출전권 확대에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던 유럽 축구계의 체면이 크게 구겨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월드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후 오히려 유럽 팀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월드컵 개막 이후 경기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브라질과 모로코의 무승부 경기 역시 주요 화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남미 축구를 취재해온 기자팀 비커리는 유럽 국가들의 월드컵 출전권 배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루한 경기들의 원인을 이른바 비주류 국가들의 실리 축구에서 찾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이 지나치게 많은 월드컵 티켓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팀 비커리는 유럽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견임을 인정하면서도 월드컵에서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경기들을 만드는 팀들은 대부분 유럽의 중하위권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사례에는 체코,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코틀랜드, 그리고 튀르키예가 포함됐다. 체코는 한국에게 패배하며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여줬고 스위스는 우세가 예상됐던 카타르전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답답한 흐름 속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스코틀랜드는 IT를 꺾기는 했지만 경기 대부분 구간에서는 오히려 IT가 더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튀르키예는 수많은 슈팅을 시도하고도 호주에게 0대2로 무너졌다. 이어 앨런 사이먼 역시 스위스를 가장 실망스러운 팀으로 꼽았다. 그는 스위스가 지나치게 계산적인 운영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카타르를 상대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카타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끝에 경기 막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후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회 초반부터 강한 경고음을 듣고 있다. 독일은 큐라소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7대1 승리를 만들어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맞대결은 2대2로 마무리되며 대회 초반 최고의 명승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스웨덴은 튀니지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스페인은 끝까지 버틴 카보베르데의 저항을 넘지 못한 채 0대0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벨기에도 이집트를 상대로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경기를 펼친 끝에 1대1로 승점을 나눠 가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팀 비커리의 발언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이번 월드컵 본선에는 총 48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16개 국가가 유럽 소속이다. 이는 전체 참가국의 정확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다른 대륙의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10개국, 아메리카 지역은 12개국, 아시아는 9개국, 오세아니아는 1개국이 출전했다. 이처럼 본선 진출권 배분 문제는 오랫동안 축구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본선 참가국 확대 정책은 더 많은 국가들에게 세계 최대 축구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추가로 진출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월드컵 수준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왜 본선에 나와야 하는지를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유럽 국가들이 보여주는 경기 내용과 성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유럽 축구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출전권 배분의 불공정성 논리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결과로 입증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실망만 안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유럽 중위권 국가들의 전술적 접근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경기 운영으로 인해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맞붙었던 체코를 떠올려보면 이러한 평가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체코는 자신들의 신체 조건 우위를 활용하는 데 집중했을 뿐 경기 전체를 통틀어 인상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튀르키예 역시 마찬가지였다. 호주를 상대로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정적인 기회를 거의 창출하지 못한 채 최악에 가까운 경기력을 남겼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스페인에게서 나왔다. 유럽 최강으로 평가받고 유로 챔피언 타이틀까지 보유한 스페인이 인구 50만 규모의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물론 유럽이 완전히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은 큐라소를 상대로 7대1을 기록했고 스코틀랜드는 IT를 꺾었다. 스웨덴 또한 튀니지를 제압하며 승전골을 울렸다. 그러나 이들 상대가 대부분 객관적 전력상 약체로 평가받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결국 강팀이 아닌 상대를 만났을 때 유럽 국가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성적표는 과거 출전권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던 유럽 축구 팬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 역시 날카롭다. 일부 팬들은 이제 유럽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강자의 대륙이 아니며 월드컵 티켓 숫자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팬들은 소수의 초강팀이 유럽 전체의 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올렸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유럽 리그의 살인적인 일정과 과중한 경기 수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 본래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유럽의 부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대륙 국가들의 수준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유럽 팀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코틀랜드와 독일, 스웨덴이 유럽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반면 스페인은 카보베르데조차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남미 가운데 어느 대륙이 더 강한지를 두고 호날두 팬들과 메시 팬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바라보며 유럽 우세론을 주장해온 이들이 과연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제는 유럽 팀들이 승리를 챙기기 위해 가장 약한 상대와 만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다른 대륙 국가들의 성장 속도가 놀랍다는 의미다. 한 지역이 세계 축구를 독점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 최근 축구의 흐름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축구 발전에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강호들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실력 차이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과 치열한 경쟁이 수많은 팬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다. 유럽이 지금까지 단 3번의 승리만 기록했다는 사실은 결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 축구 전체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북중미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소년 육성 시스템과 축구 인프라에 꾸준히 자원을 투입해왔다. 결국 언젠가는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현재
독일과 스웨덴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 예외적인 사례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축구 전체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제 유럽 강팀이라는 이름만으로 승리가 자동 보장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는 비교적 수월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이집트의 집요한 저항에 막혀 승점 1점만 확보했다. 그 결과 조별리그 구도는 훨씬 복잡해졌고 벨기에는 남은 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안게 됐다. 예상이 무너지고 뜻밖의 결과가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월드컵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 국가들이 승리를 거둔 상대들은 대부분 객관적 전력상 약체로 평가되는 팀들이었다. 특히 튀니지는 대회 초반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현재까지 승리를 기록한 유럽 국가는 스코틀랜드와 독일, 스웨덴, 그리고 한 팀뿐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유럽 축구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경기장에서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많은 유럽 선수들이 눈에 띄게 지쳐 보인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빡빡한 리그 일정과 과도한 경기 수를 고려하면 이러한 피로 누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일정은 선수들에게 육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소진까지 안길 수 있다. 월드컵이 시작된 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전망은 이미 완전히 빗나갔다. 유럽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연이어 만들어내면서 승부를 예측했던 사람들 역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팬들은 농담 섞인 표현으로 유럽 팀들이 스포츠 베팅 회사들을 위해 뛰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또다시 다음 경기를 예상하며 새로운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과거 유럽 축구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했던 UEFA의 논리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은 총 10경기를 치렀지만 승리를 거둔 상대는 큐라소와 IT, 튀니지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번 대회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유럽 축구의 부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유럽은 10경기를 소화했지만 승리를 기록한 팀은 3팀뿐이다. 경기 내용 역시 기대 이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심판 판정까지 유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IT는 스코틀랜드전에서 명백해 보이는 페널티킥 2차례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스위스는 카타르전에서 오프사이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페널티킥 판정을 받았다. 또한 벨기에는 이집트전 종료 직전 퇴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반칙을 저질렀음에도 추가 징계를 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이 같은 성적을 반복한다면 다음 월드컵에서는 유럽 배정 티켓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놓고 보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가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UEFA 몫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보며 난처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세계 각국의 축구 팬들은 과거 더 많은 출전권을 요구했던 유럽 축구계의 목소리를 비웃고 있으며 오히려 유럽 몫을 줄여야 한다는 조롱 섞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럽 팀들의 부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리고 세계 축구의 중심축이 정말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